여성은 한국 라면을 한 입 먹습니다. 그리고 그 매운맛에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한 지 며칠도 되지 않아 한국 라면을 먹고 싶어서 이곳으로 향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일본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 사는 미즈키입니다. 일본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저는 매운 걸 참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일본 사람은 매운맛을 잘 못 먹었지만 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계기가 된 일은 친구가 사온 한국 라면을 먹으면서부터였어요. 한국 마트에서 사온 불닭볶음면이라는 라면이었는데 요즘 사람들이 이 라면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영상이 많이 올라온다고 라나는 말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매우면 그런지 궁금하다고 우리 함께 먹어보자고 했어요. 일본 음식들은 보통 짭짤하거나 단맛이 다양해서 매운 걸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흥미가 생겼습니다. 둘이 함께 물을 끓이고 면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면이 익자 물을 버리고 그 위에 소스를 뿌렸는데 소스에서부터 매운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눈이 매운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라나가 벌써 매운 것 같다면서 놀랐습니다. 우리는 빨간 라면을 잘 비볐고 면을 들어서 한 입을 먹었습니다. 처음에 먹을 때는 매운 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매운맛이 확 올라왔어요. 세상에 이렇게 매운맛이 있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물을 떠서 마시는데도 매운맛이 가실 줄을 몰랐어요. 라나도 얼굴이 빨개져서 이거 사람이 먹는 거냐고 했어요. 우리는 그래도 어렵게 사온 한국 라면이라서 물을 마셔가면서 둘이 겨우 하나의 라면을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먹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매워서 앞으로는 먹을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갑자기 밤에 문득 그 매운맛이 또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저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해놓고선 또 먹고 싶은 생각이 나다니 제가 이상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친구인 라나까지 매운맛이 그립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이야기하다가 너무 웃겨서 웃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 박람회에 가보기로 했어요. 일본에서 가장 큰 음식 박람회 중 슈퍼마켓 박람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자신의 신제품이나 제품을 홍보하고 시식도 해볼 수 있는 박람회였어요. 전시장으로 갔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있었고 우리는 오랫동안 줄을 선 끝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다양한 회사들의 제품들을 홍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린 곳은 한국 전시관이었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길게 줄을 서서 시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한국의 라면 회사의 홍보관이었는데 신기하게 생긴 기계가 있었고 그 위에 커다란 종이컵 속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라면은 너무 맛있어 보였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샘플로 라면을 받아서 시식해보는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지는 게 보여서 우리는 너무 기대되었어요. 드디어 우리의 차례가 왔고 홍보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종이컵에 2가지 다른 라면을 주셨어요. 하나는 일반 맛이라고 했고 하나는 매운맛이라고 했어요. 일반 맛의 라면을 먼저 먹었는데 한국은 일반 맛이라고 해도 일본 사람의 입맛에는 조금 맵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매운맛 라면도 먹었는데 지난번에 불닭이 너무 매워서 그런지 의외로 맵긴 했지만 상쾌한 매운맛이라는 느낌이었어요. 상쾌한 매운맛이라니 표현이 이상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박람회에서는 라면뿐만 아니라 라면을 이용한 라볶이와 여러 가지 원하는 토핑을 넣을 수 있는 한강라면까지 한국 라면에 관한 관심이 엄청났습니다. 일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강라면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자신이 직접 라면을 고르고 원하는 여러 가지 달걀이나 채소 등을 선택해서 직접 끓여 먹는 라면을 말했어요. 우리는 다양한 한국 음식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사실 일본은 국민 음식이라고 할 정도로 라면 가게들이 많습니다. 각각 라면마다 독특한 요리법으로 사랑을 받았고 오래된 라면집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인스턴트 라면을 만들어낸 라면 종주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라면 가게에서 바로 끓여주는 라면은 좋아했지만 인스턴트 라면의 경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국 라면을 먹고 나니까 일본 라면은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한국의 매운 라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먹을수록 매운맛에 익숙해졌고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도쿄의 일반 마트에도 한국 라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운 라면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마트 한쪽에는 한국 라면의 맵기 정도를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설명해 놓은 설명 패널이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저도 그걸 보고선 너무 놀랐어요. 한국 라면이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게 될지 몰랐거든요. 인기 덕분에 굳이 한국 마트를 찾아서 먼 곳을 가지 않아도 동네 마트에서도 한국 라면을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와 라나는 겨울 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으로 여행 가기로 했어요. 짧은 일정이었지만 한국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요즘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을 꼭 가보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드라마는 I Love You라는 제목의 드라마였어요. 내용은 다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는 여주인공은 그래서 인간을 불신하고 연애와는 담을 쌓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신을 도와준 배달원과 눈이 딱 마주쳐서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어라? 들리기는 하는데 속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잘생긴 배달원은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일본말을 쓰는 사람이었지만 한국 사람이라서 속마음이 들려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드라마의 놀라운 점이 바로 한국말의 해석을 자막으로도 안 달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주인공처럼 말은 들려오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시청자들은 이 한국어를 알아듣기 위해 한국어 공부까지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드라마가 방영하고 난 다음 날이 되면 다들 그 한국어는 뭐였냐면서 이야기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게다가 이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 한국 음식들을 해주는데 그 덕분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저와 라나도 그 드라마의 팬이어서 꼭 한국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까지는 가까웠기 때문에 2시간도 걸리지 않아서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은 제가 출발한 나리타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좋은 공항이라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공항에 엄청난 사람들로 붐비는 모습을 보고선 제가 상상한 한국과는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하는 곳도 엄청나게 많아서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었지만 줄이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인천공항 안에는 무빙워크와 에스컬레이터 등의 시설이 곳곳에 있어서 굉장히 넓은 공항임에도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었어요. 짐을 찾아서 출입국장을 나가자 인천공항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큰데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천공항을 보면서 감탄하였습니다. 라나와 저는 스마트폰의 앱을 켜고선 지하철을 타러 갔어요. 지도를 보면서 걸어갔는데 공항에서 얼마 가지 않았는데 지하철역이 나와서 너무 편했습니다. 지하철은 공항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놀라웠어요. 여행 유튜버가 알려준 대로 역으로 가서 교통카드를 사서 충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으로 내려갔는데 저는 스크린 도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도 스크린 도어가 있는 역들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전면이 유리로 멋지게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역에 다 스크린 도어가 있지도 않아서 가끔 지하철 추락사고가 나거나 해서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일도 있어요.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 세련된 모습과 깨끗한 지하철역을 보자 일본의 지하철역이 너무 낡은 느낌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승객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대중교통이라니 너무 현대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도착했다는 안내 음성이 들리고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좌석 간격도 적당하고 손잡이도 잘 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지하철 내부가 말도 안 되게 청결했고 난방이 잘 되어서 너무 따뜻했어요. 의자에 앉자 의자까지 따뜻해서 너무 놀랐어요. 지하철 좌석까지 난방이 되는 지하철은 처음 타보거든요. 중간에 다른 노선으로 지하철을 갈아타러 가야 했는데 한국은 다른 선의 지하철을 타는 것도 내부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일본이었다면 노선마다 회사도 다르고 역길이 이어지지 않은 곳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역 밖으로 나가서 또 돈을 내고 들어가서 다른 노선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은 갈아타는 곳이 표시된 곳으로 가자 바로 지하철을 갈아탈 수 있게 편리하게 되어 있었어요. 정말 처음 경험하는 한국의 대중교통은 편리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빠르고 편리한 지하철로 우리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먹으러 간 곳은 매운 주꾸미라는 음식이 파는 곳이었어요.
식당으로 들어가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메뉴를 모니터를 터치해서 주문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일본어 메뉴도 있어서 언어를 바꾸고선 메뉴를 봤어요. 일단 제일 먹어보고 싶던 매운 주꾸미를 2인분 주문했어요. 그런데 매운맛도 매운맛과 덜 매운맛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나게 고민했는데 결국은 겁이 나서 덜 매운맛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같이 묵사발이라는 것도 주문했는데 묵사발이라는 건 한국의 전통 요리로 메밀로 만든 묵을 얇게 썰어서 차가운 육수에 넣어서 채소들을 넣어서 먹는 요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원하고 달콤한 맛이 나서 매운 주꾸미와 잘 어울리는 맛이라고 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스크린으로 메뉴를 주문할 수 있다니 너무 편했어요. 우리의 자리로 큰 접시에 딱 봐도 매울 것 같은 붉은색의 주꾸미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릇에 밥을 우리에게 하나씩 주었어요. 각종 채소가 들어있는 접시도 같이 나왔는데 점원은 밥에 주꾸미와 채소를 넣고 비벼서 먹는 거라고 말해줬어요. 한국에는 시킨 요리 외에도 반찬들이 잔뜩 나오는 모습은 너무 신기했어요. 일본은 시키면 딱 그 요리 외에는 돈을 더 내야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밥에 주꾸미를 올리고 콩나물과 무채 등을 넣고 열심히 비볐습니다. 그리고 너무 맛있어 보여서 바로 숟가락으로 떠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주꾸미가 맵긴 했는데 밥도 있고 채소들이 섞이자 매운맛을 중화해줬어요. 그리고 같이 나온 묵사발도 떠서 먹었는데 묵은 미끄러워서 잘 안 떠졌지만 입에 넣자마자 시원하고 달콤하고 메밀의 고소함이 느껴져서 입안에서 맛들이 팡팡 터지는 느낌이 느껴졌어요. 덜 매운맛을 시켜도 주꾸미가 매워서 눈물이 살짝 날 것 같았지만 이 매운맛은 정말 중독성이 있었어요. 게다가 단순한 매운맛이 아니라 고추장의 매운맛은 약간의 단맛과 함께 매운맛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주꾸미도 신선한 좋은 재료라는 걸 알 수 있게 쫄깃했어요. 저는 같이 나온 김에 주꾸미와 밥을 올려서 같이 먹었는데 이것도 별미였어요. 맵지만 자꾸 먹게 되는 유혹적인 맛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와서 걷는데 밖에 아이스크림을 파는 거예요. 우리 둘은 한겨울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한국의 거리를 걸어가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와보고 싶었던 한국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한국도 구경하고 있다니 믿을 수 없네요. 다음 날 우리는 홍대라는 곳에 놀러 갔어요. 숙소에서 나와서 역으로 갔는데 너무 추워서 덜덜 떨면서 지하철역으로 갔어요. 하지만 딱 지하철역으로 들어가자마자 난방이 되어서 따뜻해졌습니다. 도쿄는 눈이 내릴 만큼 춥지는 않지만 그만큼 난방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무척 추웠는데 한국은 난방이 잘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한국 지하철도 너무 따뜻해서 추운 걸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홍대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홍대 입구역에 도착하자마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역에서 나와 거리를 걷고 있자니 각양각색의 가게들과 카페, 레스토랑이 눈에 띄었고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와 곳곳에서 들리는 음악이 정말 멋진 곳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홍대에 굉장히 유명한 떡볶이를 파는 곳이 있다고 해서 지도를 보면서 찾아갔어요. 식당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떡볶이를 시키고 라면도 시켰어요. 기대감에 부풀어서 우리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떡볶이의 색깔은 말 그대로 빨간색이었어요. 우리는 그 색깔을 보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젓가락으로 잡고선 먹었는데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어요. 매콤한 양념에 떡이 더해지니 이건 뭐라고 할 수 없이 맛있었습니다. 같이 나온 라면을 먹는데 일본에서 제가 끓여 먹던 라면과는 다르게 면이 더 쫄깃하고 정말 맛있는 거예요. 일본처럼 직접 면을 뽑는 라면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건지 놀랐습니다. 라나는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냐면서 눈물이 날 것 같다며 행복해했습니다. 같이 나온 단무지라는 반찬도 너무 신기했는데 달달한 맛이 나는 무였어요. 식사 후에는 홍대에 화장품을 파는 곳으로 갔어요. 한국 화장품은 일본에서도 아주 유명해서 인기가 많았어요. 저는 그동안 사고 싶었던 아이섀도우와 립글로스 그리고 마스크팩을 샀고 라나는 기초 화장품을 샀어요. 거리로 나왔는데 정말 구경할 곳도 많고 예쁜 것들도 많이 팔아서 재미있게 구경했습니다. 즐겁게 쇼핑하고 저녁은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 가게로 갔습니다. 삼겹살을 시켰는데 김치며 상추 같은 채소가 잔뜩 나와서 놀랐어요.
게다가 기본적으로 된장찌개도 함께 주어서 한국은 이렇게 많은 걸 한꺼번에 주다니 정말 멋졌습니다. 점원분이 불판에 불을 붙이고 고기를 직접 구워주셨는데 우리는 밥을 시켜서 고기와 밥 그리고 된장찌개를 함께 먹었어요. 홍대 고깃집의 점원분은 일본말도 굉장히 잘해서 우리에게 설명도 잘해주셔서 좋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느낀 게 한국 사람들은 참 친절했어요. 그래서 처음 한국 여행을 하면서도 그 친절함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대로 상추에 고기를 올려서 입안에 넣었는데 채소와 고기의 조화가 너무 좋았습니다. 고기만 먹으면 느끼할 수도 있을 텐데 채소가 느끼함을 잡아줬습니다. 김치도 먹었는데 아삭 소리가 나는 김치는 조금 매웠지만 고기와 먹었더니 그 맛이 더 좋아졌어요. 고기와 함께 버섯도 구워줬는데 구워 먹는 버섯의 맛도 일품이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삼겹살은 정말 맛있었어요. 일본에서도 다양한 고기구이를 먹어봤지만 삼겹살은 정말 계속 먹게 되는 마법 같은 맛이었습니다. 찍어 먹을 수 있는 소스도 다양해서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왜 삼겹살을 안 먹는지 의문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음식을 이렇게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음식도 맛있고 양도 많이 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즐겁게 라나와 식사하였습니다. 배부르게 식사했으니 이제는 음료를 마셔야 하겠다는 생각에 카페로 갔어요. 카페가 꽤 커서 들어가서 어디에서 주문을 하나 살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이 어떤 기계 앞에 서서 무엇인가 하고 있었어요. 저는 뭘 하는지 가만히 봤더니 커피 주문을 그 기계로 하고 있었어요. 아까 주꾸미 음식점도 그렇고 한국은 주문을 모두 기계가 받아서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카페라테를 주문하고 라나는 초코라테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이 기계에서는 현금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현금을 주로 써서 저는 당황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뒤에 서 있는 한국 여자분이 현금은 직원에게 가서 주문해야 한다고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일본말로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줄 몰랐는데 한국 사람들은 진짜 친절하네요. 어려움에 빠진 저를 모른 채 하지 않고 도움을 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우리는 직원에게 현금을 보여주면서 주문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문한 음료를 받아서 좌석에 앉아서 사람들 구경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공부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일본은 전원을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어서 카페를 오래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플러그를 꽂을 수 있는 곳이 많아서 놀라웠어요. 게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노트북과 가방을 놔두고 한국 사람이 자리를 비우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저 사람들 저러다가 누가 훔쳐가면 어쩌려고 저러는 거지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변을 보니 그런 자리가 여러 군데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누가 훔쳐갈까봐 걱정이 돼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하지만 누구 하나 훔쳐가는 사람도 없고 그쪽으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면서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글을 인터넷에서 보긴 했지만 실제로 보게 되자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한국 사람의 시민의식이 대단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나와 저는 한국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첫 해외여행이라서 걱정도 된 게 사실이었지만 한국은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라서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꼭 한국에 여행하러 오자고 다짐했어요. 그때는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해서 한국어로 대화도 나누어 보고 싶어졌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미즈키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요즘 일본에서는 한국 음식의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가 유명해서의 영향도 있고 한국 아이돌 가수들의 영상을 보고 좋아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게다가 일본 드라마에서도 한국의 인기 때문에 한국 음식과 한국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라면의 종주국인 일본이 한국 라면을 수입하기까지 한다고 하네요. 특히 얼마 전에는 일본의 대표적인 라면 제조사가 한국 라면의 디자인을 베껴서 일본 라면을 내놓아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국 라면에 빠진 미즈키 씨는 친구와 함께 매운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서 한국 여행을 와서 즐겁고 행복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